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죠. 그런데요. 더위 대신 낮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내리는 비는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만은 오늘 낮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고요. 또 양도 전국이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요 며칠 계속되었던 초여름 날씨도 주춤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원주 낮 기온 20도로 있는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또 계속해서 건조주의보,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이 건조주의보가 좀 해제되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전 군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됩니다. 또 이제 각 학교들의 개교 일정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죠. 또 원주시의회 차원에서요. 지역 내 건설공사 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자라는 이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5월 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유치원, 초, 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순차적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유치원, 초, 중고 학교는 오는 20일부터 순차적 등교를 실시하며 고3 학생들은 일주일 전인 13일에 우선 등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학생 60명 이하의 초, 중학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허용해 도내 학교 3곳 중 한 곳은 조기 개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23만 5천 가구는 긴급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곧 지급되며 신청 시작일부터 석 달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날 기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21일에 열렸던 제19회 원주 부부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23일로 예정되었던 제6회 원주 지역 아동센터 아동축제 한마당은 올해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또 제18회 원주 청소년 축제 역시 당초 5월 말에서 올해 9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 영월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죠. 그 지급 방식과 전체 규모, 또 군의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의회 송경희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송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이번에 영월군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근데 네. 이게 액수가 1인당 20만 원씩이네요. 네네. 이게 전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네, 전 국민 모두에게 20만 원씩 80억 정도 의결했습니다. 아, 80억 정도요? 네. 의미 네. 의결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사전에 여러 번 토론을 거치고 5월 1일에 임시회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별다른 의견 차들은 없었나요?
뭐 의견차 특별히 없었고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다들 뭐 토를 달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요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이 80억 원 정도면은 네. 이 재원이 그 영월군 재정에서는 뭐 작지 않은 규모이고요. 네, 네. 좀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이제 될 예정입니까? 저희 영월군의 재정 안정화 기금이 300억 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80억을 일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추경으로 이제 네, 편성한 네,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로군요. 네. 재정 그 일반 회계로 안정성 문제로 돌려서 봤을 때.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재정 다행이군요. 안정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300억 중에서 일단 80억 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뭐 추가로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 그때도 별 고민은 없는 겁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글쎄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국비로 지원이 돼서 전에 이제 국비로 나가고 있고 예. 영월군에서 하는 거는 군비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또 80억 투입을 하는 부분이라 네. 추가로 뭐 국민들께 이렇게 또 지급할 일은 글쎄요 없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제 직접 지급만이 네,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라든지 또 다른 뭐 네, 분야에 그런 지원할 게 많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은 80억 지급하기 이전에 벌써 정책을 마련해서 시책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먼저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또 도 네. 차원에서도 지급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지자체별로 굉장히 좀 이 네. 부분 갖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중 지급을 네. 허용하느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제외해서 이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포함해서 지금 이 부분은 또 이제 그만큼 빼야 된다라고 네. 이제 지자체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월군은 네.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저희 영월군은 정부에서 상위 70% 상위 30% 빼고 70%를 지방비 매칭해서 정부가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네. 중복 지원은 없는 걸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전체 100%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결정난 이후로는 그거는 국비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80억 부분은 저희 군비로 따로 중복 지원이 돼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네. 부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 영월군만 또 안 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안정화 기금에서 이렇게 80억을 일반 회계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좀 약간 딜레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이게 네. 큰 흐름 차원에서는 네. 지금 이제 정부 그렇죠. 지원과 별도로 네. 각 지자체별로 좀 간다. 이게 좀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우리 영월군비 2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만 이렇게 3개월 내에 소비를 하게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 80억이 지역에 풀리면 지역 네.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네. 중요한 것인데 네, 단순한 가계소득 지원에 또 중점을 두기보다도 네.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네, 네. 얼마만큼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네. 이것도 뭐 현찰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네.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네. 백가쟁명의 또 방법론들이 있고 또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월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저희 영월은 20만 원씩 지역화폐 별빛권 카드로 지급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강원 상품권으로 원하면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아니 같은 상품권인데 예.
별빛공 카드 지역 화폐는 영월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네. 강원 상품권은 강원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인데 그 또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전통시장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 이제 강원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정말 고동이 불편하고 이 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 네. 제한되게 그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별빛 고온 카드요? 네. 별빛 고온 카드 상품권은 네네. 뭐 영월 군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업종 같은 것도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 제한은 없고 예. 그 본사가 뭐 서울에 있는 대리점 이런 곳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술집 네. 이용은 뭐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전부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지역 관내에 80억 원 정도의 상품권이 이제 통용되면요. 네네.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가능하겠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전부 사용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뭐 3개월 동안 80억이 지역에 풀린다고 생각을 하면 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네네. 그러면 석 달 기한 내에 이제 써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게 지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11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11일이면은 5월 11일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5월 11일. 그럼 뭐 네. 정부 재난지원금과 거의 시기가 비슷하겠네요. 정부 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네, 지급을 11일부터 신청하고 18일부터 지급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중으로 그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11일부터 그 영월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받으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네. 18일에 정부 지원금은 지급이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좀 비슷한 시기인데 네.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취지가 좀 소비 네. 진작 차원에서 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또 국민들 또 모든 시민들 주민들 네. 이 소비 계획 좀 잘 짜서 정말 네. 필요한 거 사시면서 네. 외식도 하시고 네. 또 지역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라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6월 11일부터면은 만약에 이제 그 기간 내에 만약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네. 그럼 이제 이게 그대로 소멸되는 겁니까? 자동 소멸되는 거죠. 네, 6월 11일부터 7, 5일간. 8, 9, 한 뭐 9월까지 석 달 5일간. 정도 뭐 충분하겠죠, 뭐. 신청 이제 네. 5일간 하는 거고요. 신청은 5일간이고 예. 사용은 석 달. 예. 세 그거 달. 닷새 정도만 시간 주면요. 이거 창구에서 네. 좀 혼잡하지 않을까요? 그 11일부터 저희 이 영월읍은 네. 실내 체육관에서 그 5일 동안 197명? 한 네. 200명 정도 투입을 해서 아하.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 예. 197명이 하루에 197명이 아니고 5일간. 예, 닷새간. 예. 네. 그리고 이제 면단위에도 인원이 보충이 돼서 그 뭐 마을회관이나 리별로 예. 찾아가서 지급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급하는 것도 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 재난지원금도 그래서 결국은 네네. 이제 마스크 오브제와 같이 네. 이제 출생 연도와 요일별로 이제 오브제로 이제 접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이렇게는 이제 운영을 안 하고요. 저희는 그냥 어차피 군비 나가는 군 재난지원금 나가는 그 신청받는 시기에 네. 정부 지원금까지 같이 한꺼번에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홍보도 잘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무튼 뭐 코로나19는 뭐 정말 국난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정말 이 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네. 지급하는 것도 그 네. 국난 극복이 하나의 또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영월권의회 송경희 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13일부터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정상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다음 주 13일부터 이제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뒤에 초등학교 저학년 또 유치원생들도 등교 계약이 나설 예정이라고 하죠. 좀 기대에 비해서 또 걱정되는 바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다음 주 수요일이죠. 13일 좀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이 나설 예정이죠. 네, 개학이 연기된 지 73일 만인데요. 우선 오는 13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등교 개학이 진행되고요. 오는 20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도 등교 개학에 나섭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도 이날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오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 개학에 나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달 1일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 개학에 나섭니다. 초중 고교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추진한 것인데요. 중고교 저학년은 등교 개학을 하자마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이 일단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일단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수능 일정이라든지 학사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고학년 위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터 먼저 등교하기로 했어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또 이런 결정 내린 거죠? 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은 오는 20일 등교 개학에 나서는데요. 이는 당초 개학일로부터 80일 만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을 우선 등교 개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온라인 개학을 진행했지만 원격 수업을 혼자 듣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등교 개학이 2달 이상 미뤄지면서 불편을 겪는 학부모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에 강원 지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가운데 긴급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유치원생 가운데 긴급 돌봄 교실에 참여한 원생은 지난 3월 2일보다 10배 정도 늘었고요. 초등학생 수 역시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유치원 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1명 중에 70, 80명 가까이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보통 유치원 운영하는 것처럼 각 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늘었죠. 그때 상황의 한 3배? 그때는 20 몇 명 이 정도 했는데 장난감 소독, 실내 소독, 발열 체크.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예 안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하고 아이들은 들어오면서 하고 교실에서 하고 오후에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힘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죠. 반 정도가 집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이 긴급 돌봄이라 그래야 선생님들 다 나와서 정상 근무 다 하시니까 보통의 그냥 유치원 운영이 된다고 봐야죠. 네. 자, 또 학년별로 순차적인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학교죠. 전체 학생들 60명 이하의 학교는 또 전원 또 등교가 가능하다라고 또 방침을 밝혔습니다만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3분의 1 정도 또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겠군요. 네,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 376곳 가운데 181곳이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고요. 강원도 내 전체 중학교 163곳 가운데 67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해당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의 조기 등교 여부를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5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학이 진행 중인데요.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상황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등교 개학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 후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약 1,200만 장을 비축한 상태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 또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학생들의 등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이 부분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만은 끝까지 정말 최선의 또 방역 대책 미리 수립해놓고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요, 내수 경기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건설 경기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 차원에서요, 지역 내 건설 공사 시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자라는 주제의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근 시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에 시의회에서요, 지역 내 네. 전문 건설 업체들이 관내 건설 공사 하도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일단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네. 우리 관내 공사들도 이제는 뭐 규모가 좀 많이 커졌어요. 대형화된 건데요. 이제 뭐 수백 원대가 넘는 공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수백억 원이요. 예. 네네. 그런데 이 사업 규모가 이렇게 크다 보면 그 입찰을 전국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공개 경쟁 입찰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뭐 턴키나 최저가, 대한 입찰 제도들이 뭐 그런 제도들인데요. 다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지역 건설사들은 외형이 좀 작다 보니까 낙찰 빈도수가 이제 적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되는데 외제 대형 건설사들은 부분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공정에 걸쳐서 전문 건설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공사를 수주하면 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지역 종합건설회사나 뭐 전문건설 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놓쳐서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을 좀 깨보자는 것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좀 나서줘야 우리 지역의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좀 나눠주려는 뭐 신용이라도 좀 하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의 전문건설 업체들이 관내 건물 공사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이 관련 조례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역 전문 건설 업체들이 하도급을 좀 받는 물량이 좀 늘도록 노력을 했지만 실효성은 뭐 그리 크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과 공동 미행이나 하도급 비율을 좀 제시하게 하거나 또 민간 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 건설 업체 참여를 좀 시키게 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다 상위법의 법률 조항 때문에 의무 조항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을 둘 수 없다 보니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거고요. 그런 사이에 지역 내에서 하는 하도급 집행 물량은 많은 물량을 외주로 빼앗겼고 이렇게 되니 뭐 지역의 전문 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규모도 작은 데다가 성장 발판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자, 뭐 법조항도 그렇고요. 또 특히 이제 지역 업체에서 시공하지 못하는 특허나 특성 설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타 지역 건설업체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 지역 종합 건설 회사의 규모나 현황을 보면 그동안 해온 실적도 다양하지 않고 규모도 또 타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사를 접할 기회도 적었었고 회사들의 성장도 다들 비슷한 공사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들어서면서 공법도 다양해지고 특수한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사들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 정작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원청사가 이러니 뭐 하도급은 더욱 말할 것 없겠고요. 우리 지역 공사는 대형화되고 대형화에 뭐 기계화 시공까지 필요한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의 그 전문 건설 업체들은 외면을 받을 우려가 커졌다. 네. 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결국은 좀 상위법과의 좀 한계도 있고요. 네. 이런 것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자, 사전 조율되고 좀 논의되어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되어 한다라고 보시는지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첫 번째 지역의 전문 건설 업체하고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대기업 건설사 사이에 협력업체를 맺도록 다리를 놓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사이에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원주시가 3자 간 간담회를 좀 정례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와 외지의 대형 건설사와 MOU도 체결해서 하도급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재 및 장비업체가 저도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요. 지금 육성 방안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광명근 시의원이었습니다.